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또 저희 코인 랩소디 함께하실 텐데요. 암호화폐 시장은 그래도 반등을 좀 많이 해주기는 했습니다. 워낙 이제 낙폭이 컸었는데 뉴욕 증시 대비해서도 좀 반등을 그래도 많이 해줘서 전체 시장의 마켓캡이 6% 가량 상승을 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8만까지는 아니고 7만 9천까지는 지금 현재는 올라와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더리움도 1,500달러를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네, 그 오피셜 트럼프가 조금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트럼프 자체에 관한 신뢰감들이 조금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약간 사라지는 느낌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트럼프가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해서 시장의 반응도가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오피셜 트럼프가 지금 7달러까지 내려왔죠. 이제 물론 워낙 많이 빠져서 조금 반등을 하긴 했지만 이게 40달러까지 갔던 건데 대통령이 직접 이제 발행했던 밈코인에 관해서 이렇게 수요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XRP도 이제 주요 지지선이 많이 깨졌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시 13% 급등을 해주면서 1.8달러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뉴스들도 오늘 몇 개 유의미한 것들이 있어서 저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시장을 막 올릴 만한 큰 뉴스가 있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작은 뉴스들이 하나하나 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SEC가 이제 폴 애킨스가 청문회도 끝나고 이제 취임을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서 가상자산 원탁회의 같은 그런 이제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관해서 미국 정부가 어떤 규율로 이제 맞이를 할 것인가 그런 게 이제 진행이 좀 급속도가 될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는 의장직이 비어 있었고 임시의장이 있었고 이제 애킨스가 들어가게 되니까. 근데 여기에 코인베이스와 유니스왑이 가상 자산에 관한 원탁회의에 또 초대를 받았습니다. 초대장을 받아서 또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하게 될지 시장의 관심사이고요. SEC가 이제 간밤에 가상자산 원탁회의에 관한 참석자 명단을 공개를 했는데 그 명단에는 캐서린 미나릭 유니스왑 랩스 최고 법무 책임자 그리고 그레고리 투사르 코인베이스 기관 상품 부문의 부사장 등 가상업계 자산에 관한 업계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폴 애킨스가 참석은 아직까지는 안 하고 이제 마크 우에다 이제 직무대행 등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11일 날 워싱턴 DC에서 개최가 되는데 이게 주제 자체는 거래를 위한 규제 조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초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이더리움 개발자, 재단, XRP 뭐 개발자 이런 인물들보다는 그 거래소를 운영하는 탈중앙화 거래소 유니스왑, 덱스 유니스왑, 코인베이스 요런 이제 관련 관계자들을 이제 초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중의 우려와 제안을 경청하는 건 SEC가 가상자산 사업을 위한 명확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길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크립토 관련한 이제 크립토 서밋처럼 엄청난 회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깊이 우리 시장에 관여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참석을 하면서 이제 규제 방안에 관해서 좀 논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SEC 쪽이 의외로 그 트럼프 행정부 때 암호화폐 쪽에 관한 역할이 조금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돈나무 언니가 또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수를 했는데, 그러니까 돈나무 언니가 캐시우드잖아요. 근데 아크 인베스트먼트 캐시우드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은 제가 예전에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 인물이 테슬라를 진짜 저점에 사가지고 엄청 수익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운용사를 운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때 캐시 우드 그게 한국어로 돈나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돈나무 언니의 포트폴리오를 따라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돈나무 언니가 운영한 회사가 아크 인베스트먼트예요. 그래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그 포트폴리오를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따라하시고 또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코인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리스트가 좀 있어요. 어떤 알트코인을 이제 아크에서 모으고 있는지 이제 그것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서 이제 매수에 그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단기 투자의 그런 관점이 아니다 보니까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참고를 하시기에 좋고 실제로 아크 인베스트먼트 홈페이지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그게 한국어로 쳐도 아마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아크의 포트폴리오 다 이제 공개되어 있거든요. 그거 확인하셔서 투자하실 때 좀 참고하시는 것도 오히려 이렇게 조금 시장 안 좋을 때는 뭐 저점 매수를 우리가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타이밍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일단은 최근에 이제 코인베이스 주식을 대거 사들였다라고 합니다. 두 개의 상장지수 펀드 ETF를 통해서 코인베이스 주식 84,514주를 매수했고요.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사들인 이번 주식은 1,330만 달러 규모다라고 합니다. AR KW 펀드에서 5.92%의 가중치를 차지를 하게 됐고 해당 ETF에서 네 번째로 비중이 큰 주식이고 또 다른 ETF인 아크 인베스트먼트 펀드에서는요. 코인베이스의 주식 비중이 7.65%의 가중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펀드 내 비중만 놓고 보면 두 번째로 크고 돈나무 언니가 코인베이스를 샀대. 이게 이제 또 미국 투자자들한테는 좀 이슈가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아서헤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통화 정책이 비트코인 상승을 촉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중국의 통화 정책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이제 상승 촉발을 할 수도 있다라고 진단을 했는데 헤이즈 전 CEO는 만약에 페드가 아니라면 중국의 인민은행이 비트코인의 상승 재료를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지금 페드의 정책이라든지 트럼프의 정책이 코인 자체를 크게 이렇게 올리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악재로 반영이 됐죠. 관세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 시장을 크게 올릴 만한 재료가 있을까에 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재료가 이제 중국 쪽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위안화가 평가 절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중국이 이탈한 자본이 비트코인으로 유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전략이 2013년과 2015년에 효과가 있었고 2025년도에도 작동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지금 그 관세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중국 측에서 통화량 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근데 그게 일행정부 때도 나왔던 그 시나리오이긴 한데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게 된다면은 위안화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위안화가 절하가 되면은 중국 부자들이 또 이제 비트코인을 채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중국 내에서 비트코인 거래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모탈이라는 법은 없죠. 예전에도 이제 본부장님 여러 번 언급해 주셨는데 VPN이라는 그런 이제 장치를 이용을 해서 또 접속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중국 분들도 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부자들이 비트코인으로 자산을 이제 바꿔놓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면서 이제 중국에서 워낙 비트코인 인구가 또 적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물론 표면적으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정부 측에서 이제 금지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충분히 이제 중국 쪽에 관한 수요 때문에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이제 참고를 해보시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미국 관세 정책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위안화 평가 절하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위안화 가치를 하락시키면서 미국의 관세 인상분을 희석해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일행정부 때도 이제 중국 정부가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지금 이제 관세를 매기면서 무역 적자를 내려고 하잖아요. 흑자폭을 축소시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관세를 매기게 되면은 어찌되었던 기업 입장에서는 남는 돈이 줄어들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통화 가치를 하락을 시키면서 이 관세에 관한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일행정부 때 했었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중국을 딱 이제 꼬집어서 환율 조작국이다 이렇게까지도 좀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이제 트럼프가 굉장히 아주 이제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는 면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시장의 시나리오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도 볼 텐데요. 이제 트럼프 가문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했어요. USD 원을 출시를 했는데 요거 에어드롭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추진 중이고요. 아직 확실히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스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USD1의 에어드롭 제안서를 공개를 했고 이 제안서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WLFI의 토큰 보유 지갑을 대상으로 하는 소량의 USD1을 배포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에어드롭은 초기 보유자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USD1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에어드롭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진행될 예정이고 또 각 지갑에 동일한 양의 USD1이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관심 있으시면 에어드롭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 하는 법이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이제 쉽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이제 보상이 주어지니까 사실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어서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까에 관해서는 이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트럼프 일가가 만든 스테이블 코인을 내가 처음으로 뭐 내 지갑에 이제 가지고 있어 봤다 그런 의미가 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세부 조건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에어드롭이 실험적인 성격을 지닌 만큼 제한이 승인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는 있다라고 밝혔고요. 지난달이었죠. 기관과 정부 투자자를 위한 스테이블 코인 USD1을 공개를 했고 이 해당 코인은 이더리움과 BNB 체인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윈터 뮤트와의 협력으로 체인 간 송금 테스트도 이제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이거 많이 쓸까요, 사람들이? 지금은 테더가 점유율 1위고 USDC도 많이 쓰고 리플도 스테이블 코인이 있죠. 근데 이제 요거를 트럼프 거를 사람들이 많이 쓸지, 트럼프가 이거를 쓰게 됐을 때 얻는 이득이 뭘지 요런 것들이 또 시장의 관심사이기도 해서요. 여러분들이 잘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리플에서 이야기한 RWA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최근에 사실 RWA 코인은 이제 실물 자산 토큰 코인이잖아요. 근데 요게 최근에 이제 심심찮게 그 뉴스로 많이 보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물자산 토큰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STO 우리나라에서도 추진 중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부동산에 관해서 일부의 그 지분만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거 이제 RWA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리플이 이제 자산 토큰화, 자산을 토큰화 시키는 거예요. 자산 자체를 그 풀 자산을 가지고 있다기보단 그거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사람들이 나눠서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 자산 토큰화의 폭발적인 성장을 좀 예측을 했습니다. 2033년에 RWA 시장이 18조 9천억 달러 하나로 이경이 넘어갈 것이라고 기록을 했고 실제로 RWA 코인은 제가 앞서서 설명해드렸던 아크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트럼프 일가도 포트폴리오로 이제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이거를 투자를 해라 제가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들도 RWA 코인을 하나씩은 그 포트폴리오에 좀 넣고 있긴 하다.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최근에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랑 함께 토큰화 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다룬 신규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 기간 수요의 증가랑 또 블록체인 인프라 발전의 기인 그리고 RWA 시장이 연평균 53%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 및 머니마켓 펀드의 온보딩, 고객 신용 정보와 부동산 등의 다양한 자산 토큰화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 국채를 토큰화시켜서 투자를 하는 게 엄청 유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투자 방법은 저도 모르는데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토큰화 시켜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는 사람들 투자자분들의 그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있다는 그래프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RWA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세계 자체가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주식을 발행을 해서 판매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시드가 어느 정도 모여야 되는데 이제는 그 부동산 투자도 약간 지분식으로 굉장히 많이 쪼개가지고 개인 투자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시장이 열린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사실은 금융 세계가 이제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고 그 과정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 모두 이제 우리가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리플은 RWA를 통한 금융시장의 변화가 이미 시작이 됐고 이제 체감되는 자산들이 RWA로 변환되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 RWA 코인들이 이제 처음 시장에 주목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미 시장에 탄력이 나온 그런 코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무조건 RWA 코인이 이제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찾아보면 다 나오시는데 그거를 무조건 투자를 해야겠다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그 기업이 실제로 이런 프로젝트를 실제로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 보시면서 전략을 좀 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RWA 코인에 관해서 이야기는 조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AI 코인, RWA 코인 요런 거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섹터로 묶잖아요. 그래서 고런 것들 여러분들 이제 알트코인 내가 어떤 거에 관심 가져봐야 되지 궁금하신 분들은 같이 한번 살펴보시는 전략들 가져보면 좋겠습니다.